여러분이 실제로 그 회로에서 많이 보시는 스위치 있잖아요. 이게 스위치가 실제로 칩에서 어떻게 구현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보셨듯이 그 반도체로 구현되겠죠. 그래서 엠모스나 피모스팻 이용하면 당연히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했으니까 당연히 트랜지스터로 되겠지. 이거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모스냐 엠모스냐.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심볼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x가 1일 때는 스위치가 닫히고 x가 0일 때는 스위치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위치가 닫히게 하고 스위치가 연결되게 하려고요. x는 1일 때요. 그리고 x가 0이면 스위치가 끊어지게 하려고요. 그러면 엠모스팻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엠모스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혹은 어때요? 피모스에다가 제가 x 이렇게 바를 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X바입니다. 혹은 요런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X의 컴플리먼트를 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X가 1이면 얘 X바는 0이죠? 그쵸? 그리고 X가 0이면 X바가 오히려 1 돼가지고 자, X가 1이면 X바가 0 되는데 피모스는 게이트 전압이 낮으면 켜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ON이 되는 거고 그쵸? X가 0이면 X바가 1인데 피모스는 게이트 전압이 높으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끊어지는 거고 자, 됐네! 내가 요렇게 엠모스로 구현하거나 요렇게 피모스로 구현하면 되네. 근데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 제가 지난 강의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스위치를 실제로 완벽하게 이게 지금 이런 스위치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스위치들의 문제를 해결한 또 다른 스위치 구현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버퍼라는 거 혹시 과거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버퍼 게이트 있잖아요. 여러분 인버터 말고요. 인버터 말고 이렇게 세모만 있는 거 있죠. 얘는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요.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법한데 0이 들어가면 0이 나와? 그리고 1이 들어가면 1 나와? 이거 어디다 써? 야, 이거 어디다 써? 야, 그럼 그냥 스위치 쓰지. 야, 스위치 써서 이렇게 연결해 놓지. 뭐야? 이거 왜 써? 아니면 그냥 스위치도 아니고 그냥 뭐야? A랑 Y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쵸? 이런 거, 그쵸?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딜레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그리고 여러분 제 로지컬 에포트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솔직히 이거 예상하실 수 있죠. 왜? 우리가 인버터 2단 더 달아가지고 뭐 했어요? 딜레이 더 감축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인버터 2단이 다름 아닌 뭔데? 인버터 2단이 다름 아닌 버퍼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예제 있었죠?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엄청 느리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어때요?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엄청 빠르게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물론 스테이지를 통과하는데 시간은 추가되지만, 그래서 페라스틱 딜레이 이런 건 추가되지만요, 이 경우가 더 속도가 빨랐어요. 그쵸? 다시 말해서 딜레이를 비교하자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비교하자면 이쪽이 더 빨랐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버퍼니까. 버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버퍼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여러분 버퍼라는 내용을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을 할 텐데, 여러분 버퍼는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실제로도 버퍼는 디지털 서킷에서는 이렇게 슬롭을 세우거나, 이렇게 누워져 있는 슬롭을 세우거나, 슬롭을 세움으로써 어떻게 돼요? 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시그널 프로파게이션 성능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시그널이 프로파게이션 될 때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그널 슬롭 이렇게 눕지 않고 팍팍 서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버퍼예요. 그래서 다름 아닌 인버터 2단으로 제일 구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디지털 서킷에서 버퍼, 그리고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에서 버퍼하면 굉장히 많은 서킷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이번 강의에서는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 0이 들어가서 0이 나오고 1이 들어가서 1이 나와요. 디지털 밸류어는 요것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얘를 추가를 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슬롭이 더 서갖고 더 시그널이 더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다. 요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플로팅 혹은 컨텐션, 자, 요런 용어를 조금 사전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거 인버터잖아요. 그쵸? 인버터인데 제가 요 위에랑 아래랑 노드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랑 아래랑 노드를 분리하는 순간 인버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같이 있으면, 그래서 한 노드로 묶여있으면 얘는 인버터라고 불릴 수 있는데, 위에랑 밑에랑 따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얘 인버터가 아니고 피모스, 엠모스 그냥 스택으로 연결한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두 개를 똑같이 1을 넣으면 얘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0으로 가는 거 맞죠? 왜냐면 피모스가 꺼지고요, 엠모스는 켜지니까요. 그쵸? 자, 오른쪽 요거는요, 자, 제가 둘 다 똑같이 A에다 0을 넣었어요. B에도 0을 넣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켜지고 얘는 꺼지니까 X가 1로 올라가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요런 상황은 인버터에 입력이 1일 때, 입력이 0일 때 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자, 만약에 요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자, 얘는 어때요, 여러분? 피모스는 어때요? 꺼져 있어요. 엠모스는 어때요? 또 꺼져 있어요. 야, 둘 다 꺼져 있어요. 자, 그러면
PMOS가 켜져서 그라운드 쪽으로 X를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NMOS가 켜져 있어갖고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PMOS가 켜져 있어서 이쪽으로 커런트를 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NMOS가 켜져 있어서 이쪽에 있는 차지를 빼내서 이쪽으로 커런트를 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노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얘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플로팅 됐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둥둥 떠 있어서 얘는 지금 어디에도 연결 안 돼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이 임피던스.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저항 얼마예요? 엄청 크죠? 아니 교수님 저항이 왜 엄청 커요? 이거 꺼져 있다는 건 여러분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 엄청 크죠? 여기 저항 엄청 큽니다. 그쵸? 이거 저항 엄청 커요. 이쪽으로도 저항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X가 어느 전압으로든 드라이브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어떤 전압으로든 특정 전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압이 굉장히 무한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 혹은 여러분 플로팅이라고 불러요. 플로팅 노드다. 플로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둥둥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둥둥 떠 있어서 외부 충격에 그냥 엄청 쉽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외부 충격에 바뀌나요? 야 내가 영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 일로 꽉 잡고 있으면 안 바뀌죠. 제가 계속 이게 만약에 바뀌면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다시 전류를 흘려가지고 1로 만들잖아요. 얘가 다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상승한 대로 얘가 그냥 전류를 끌어내려갖고 전하를 끌어내갖고 전류를 흘려서 다시 0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 없어요. 얘가 바뀌는 대로 얘가 힘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힘없이. 그래서 얘를 플로팅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둘 다 켜져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래도 여러분 골치 아프거든요. 얘는 전류를 막 붓고 있고요. 얘는 전류를 막 빼고 있어요. 둘 다 켜져갖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얘는 과연 VDD일까요? 그라운드일까요? 제가 여기다가 0.9V를 지금 서플라이 하고 있어요. 서플라이 볼티지 0.9V예요. 그럼 얘는 0.9V고 얘는 0V인 게 확실한데 얘는 무슨 노드의 전압일까요? 얘는 전압 얼마일까요? 정답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PMOS로 이루어진 풀업 패스랑 NMOS로 이루어진 풀다운 패스가 서로 컨텐션에서 X노드를 결정한다. 서로 경쟁해갖고 X노드의 전압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센 놈에 따라서 PMOS가 만약에 더 커런트를 많이 부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위스가 100마이크로고 얘는 위스가 1마이크로예요. 그러면 누가 더 아무래도 전류가 세겠어요? 당연히 얘가 전류가 세겠죠. 그러면 X가 사실 중간보다는 위쪽으로 좀 쏠릴 거고 얘가 만약에 더 위스가 크면은 X가 사실 0V는 아니더라도 중간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전압이 쏠릴 거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애매한 상황을 이런 건 여러분 플로팅 됐다. 아무데도 연결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얘가 굉장히 둥둥 떠 있어갖고 외부 충격이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플로팅이고 오른쪽은 여러분 둘이 엄청나게 경쟁해갖고 걔네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센 놈의 따라서 전압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컨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런 말 쓰더라도 저런 거에서 온 거구나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오늘은 컨텐션은 안 나올 거고 플로팅은 좀 나올 거니까 플로팅이 뭔지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제목은 스위치, 버퍼, 그리고 트라이스테이트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아까 스위치 그리고 말씀드렸고 버퍼가 뭔지 말씀드렸고 트라이스테이트는 뒤에서 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플로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위치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스위치를 싱글 PMOS나 NMOS로 구현한 거 있잖아요. 그냥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거 걔를 패스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렇게 구현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그랬고요. 그 이슈를 해결한 게 바로 트랜스미션 게이트라는 서킷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요거 있잖아요. X가 1일 때는 닫히고 X가 0일 때는 끊기는 겁니다. 디스커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현한다고요? 자, 요렇게 NMOS는 요렇게 PMOS는 여기다 X 바를 달아서 구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X가 1일 때만 연결되고 X가 0일 때는 끊어지죠. 자, 근데 예를 들면 VDD가 0.9예요. 자, VDD가 0.9예요. 자, 그러면 얘가 0.9일 때 연결되는 거고요. 그쵸? 0V일 때 꺼지는 겁니다. 얘는 0.9V일 때 오히려 꺼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0V일 때 오히려 켜지는 건데요.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로 동작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NMOS는요. 게이트 투 소스 전압이 VTH-N보다 크면 켜지고요. 그리고 VGS가 VTH-N보다 작으면 꺼지기 때문에 얘가 게이트 전압이 크면 연결되니까 스위치가 연결되는 거고 게이트 전압이 작으면 여기 꺼지니까 스위치가 끊어지는 거다. 요런 인투이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얘를 VTH를 0.4V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0.9V가 걸리면 소스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소스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걔보다는 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VG가 클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켜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인투이션에서 온 거예요. 자, PMOS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PMOS는 보통 VTH가 엄밀히만 하면 음수로 결정이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 0.4V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그거의 절대가치 한 0.4V보다 작으면,
그러면 켜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크면 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 게이트 전압을 걸어가지고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피모스로도 스위치가 구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제로 스위치로 잘 동작을 못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먼저 자, VGS가 그 스위치 요 엠모스펫 있잖아요. 요 엠모스펫을 스위치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약간 소스랑 드레인에 대한 컨셉을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물론 지난 레이아웃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스랑 드레인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말해서 부르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긴 요 이제 모스펫이 시메트리컬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실제 피지컬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시메트리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스랑 드레인이랑 어느 쪽이 소스고 어느 쪽이 드레인인지 사람이 이름 붙이기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이 시메트리컬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트랜지스터 턴 온 된 건가요? 여러분 턴 온 됐습니까? 예, 턴 온 됐어요. 왜? 여기를 소스로 보고요. 여기를 게이트로 보고요. 여기를 드레인으로 보면요. VGS가 VTH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켜졌습니까? 꺼졌습니까? 교수님 여기 소스고 게이트인데요. VGS가요 0이라서요. 예, VTH보다 작아요. VTH가 0.4V니까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꺼졌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켜진 거예요. 왜요? 이쪽을 소스로 보시고 이쪽을 드레인으로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전류의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얘도 트랜지스터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소스랑 드레인이 왜 사람이 부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거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고요. 위에서는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그게 바로 소스랑 드레인의 컨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피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전류 어떻게 흘러요?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요? 왜? VSG 혹은 여러분 VGS?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얼마예요? VGS가 여러분 여기 VSG가 맞습니다. VSG 여러분 강의 자료는 제가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VSG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기 보니까 VSG가 지금 얼마예요? 자, VSG가 여러분 SG가 0.9V잖아요. 그쵸? 그럼 누구보다 커요? 0.4V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럼 얘 절로 흐른다. 그쵸? 근데 여기서 보고 여기가 소스였잖아. 우겨가지고 여기 VSG 지금 0이잖아 해서 꺼져있다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여기를 소스로 보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빵빵하게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제가 리컨시더 하라는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전류는 둘 중 아무 쪽이나 소스 드레인 몰라. 그건 사람이 이름 붙인 거고 그건 잘 모르겠고 내 게이트 레벨이 어느 쪽보다 VGS-VTH 어느 쪽에 한해서든 다 VGS-VTH가 0보다 크다. 엠모스 기준으로 피모스는 VSG가 절대값 VTH보다 작으면은 전류가 무조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둘 다 전류 흐르는 거고 대신 전류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동작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야, VG가 게이트 볼티지만 보면 되겠네 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야, 소스랑 드레인 사이드가 어느 쪽인 게 뭐가 중요해? 보니까 전류가 흐르긴 흐르네 무조건. 어디서? 소스랑 드레인은 내가 게이트 레벨만 적절히 확보해주면 소스랑 드레인은 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무조건 흐르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모델이 바로 요거였어요. 테이블.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썼었던 거였어요. 자, VG가 VDD면 그래서 게이트 레벨만 보면 되네 해서 나온 게 요 단순화된 모델이었어요. 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보는 모델.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왜 정확하지 않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에 강조를 했네요. 그쵸? 자, 여러분 이게 왜 정확하지 않은지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서부터 회로가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 결과가 0에서부터 0.9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레벨에서는 0에서 1로 바뀐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서플라이 볼티지가 0.9V라고 하면은 0을 나타내는 볼티지는 0V가 될 거고요. 1을 나타내는 볼티지는 만약에 0.9V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계산 결과에 따라서 0에서 0.9로 바뀐 게 자, 제가 여기를 스위치를 딱 닫았어요. 닫고 나면 여기는 원래 0V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다가 얘가 어느 레벨로 바뀌어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바뀌는 거예요. 예, 당연히 0.9V로 바뀌어야죠. 자,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순서로 동작할 거예요. 얘가 0에서 0.9로 바뀌었고, 그게 1번, 그 다음에 내가 스위치를 닫아서 얘를 원래 0이었던 걸 0.9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근데
제가 얘를 엠모스로 한번 동작해봤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엠모스 스위치를 여기다가 달았어요. 즉 엠모스 하나로 스위치를 구현한 거죠. 자, 그러면 요게 1번 0에서 0.9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켰어. 자, 키고 나면 어떻게 돼? 자, 키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자, x2가 0에서 자, 0.1, 0.2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전류 흐르잖아요. 왜? 게이트가 소스보다 전압이 크니까 여기 0.9로 얘가 꽉 잡고 있을 거야. 여기 0V라서 꽉 잡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흐르다가 어떻게 돼요? 0.3, 0.4 흐르다가 0.5 되면은 칵 하고 막힌다고요. 더 이상 안 흘러요. 왜? 여러분 어때요? VGS가 0.4V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더 이상 VGS가 VTH가 되는 순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왜? VGS가 VTH보다 커야지 켜지는 건데 VGS가 딱 VTH가 돼버리는 순간 더 이상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 얘는 켜있지 않고 따라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하게나마 흐르겠죠. सब스레셜드 커런트로. 그것도 흐르다가 보면 여러분 여기가 살살살살 증가하면 더 이상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이상 안 증가해요. 안 흘러요. 그래서 어때요? 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야 0.5V 되고 끝나. 여러분 이거 0.9가 아니고 0.5V까지만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0.9V가 아니고 0.5V까지?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도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나 이거 방법 알아. 어떻게? 피모스로 쓰면 돼. 야, 여기 내가 너 0에서 0.9로 바뀌었지? 야, 그때 내가 얘를 0.0V 걸어서 얘를 켰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볼티지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계속 전압 조건이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0V였던 게 0.9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계속 전류가 흐르니까. 자, 다시 말해서 PMOS는 1을 잘 전달하고 MMOS는 1을 잘 전달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풀업 네트워크 쪽에 VDD를 전달하는 풀업 네트워크 쪽에 CMOS 로직에서 이쪽엔 뭐만 쓴다 그랬어요? PMOS만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0.9V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PMOS로 스위치를 구현했어. 여러분 이러면 돼요? 여러분 여기가 0V일지 0.9V일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예상하고 0.9V일 때만 잘 전달하겠다고 하시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PMOS를 갖다 박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PMOS를 썼지만 너 여기 0V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0V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NMOS가 잘 전달하고 PMOS는 전달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제가 만약에 Y가 처음에 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Y가 0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가 0에서 0.9로 바꿨어요. 누가? 이 서킷이 A 노드를 0에서 0.9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켜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0에서 0.5V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얘 VTH가 0.4V면.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얘를 0V로 바꾸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 여기 이 서킷이 이 0V를 꽉 잡고 있는 건 어때요? 전류가 계속 이쪽으로 흘러서 얘를 다시 0V로 바꾸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엠모스는 어때요? 0은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해요. 0은 이쪽으로 착 전달해요. 스위치처럼 마치 아이디얼 스위치처럼 내가 여기 0이면 이쪽 0으로 만드는 건 잘해요. 근데 뭐예요? 이쪽이 1인 건 여기가 0.9일 때 0.5까지밖에 못 올려요. 마찬가지로 얘는 PMOS는요. 자, 원래 여러분 여기가 0이었어요. 0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가 0에서 0.9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켜놨어요. 자, PMOS는 0일 때 켜지니까 0으로 키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0.9니까 이쪽에 사이의 전압이 계속 빵빵하게 유지되니까 전류가 계속 흘러가지고 얘가 0.7, 0.8, 0.9가 되더라도 이쪽에 VSG가 계속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흘러서 0.9V까지 팍 올라가요. 아, 기가 막히네. 0.9로 잘 전달을 했어요. 근데 얘가 다시 여러분 0V로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서킷이 얘를 0V로 바꿨어요. 그럼 상황이 뭐예요? 이쪽에 있는 0V를 저쪽에 전달하는 게 목표인데요. 0.9가 0.8, 0.7, 0.6 내려가다가 여러분 0.4V가 되면요. 여기가 0.4V가 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왜요? 왜 그동안 내려간 거였어요? 여기 0V고 이쪽 전압이 확보돼서 원래 네가 0.9였기 때문에 이쪽 전압이 확보돼서 내가 전류를 이쪽으로 흘렸던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 흘리니까 내가 이걸 점점 뺐던 건데 여기가 0.4V가 되는 순간 킥 하고 어떻게 돼요? VGS가 VTH. 그쵸. 똑같아지죠. VSG가 VTHP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닫혀버리니까 어디까지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아, 얘는 0.4V까지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0V로 내려야 되는데 0.4V까지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PMOS는 1을 잘 전달하지만 0은 잘 전달하지 못해. NMOS는요? 야, NMOS는 0을 잘 전달하지만 1은 굉장히 잘 전달하지 못해.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PMOS, NMOS 그냥 1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NMOS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0.5만 넣어주면 안 돼? 야, 0.9 대신 0.5만 쓰지. 이것도 0V는 아니잖아.
야, 그래. 야, 0.4V면 괜찮지. 0V는 아니지만 0.9보다는 훨씬 작잖아.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일단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실제로 여기가 또 다른 0V나 0.9V가 아니라 막 0.5V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원래 0V나 0.9V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스윙하는 게 목표인데, 여길 피모스 스위치로 구현을 하면 여기가 never 0V 절대 못 되죠. 그쵸? 최소 0.4V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그러면 0.4V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기를 0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여기가 0이라는 건 여기를 0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엠모스를 꺼버리고 피모스를 키는 거잖아요. 그쵸? 요 인버터에 여기 0을 전달해서 얘 꺼버리고 얘 피모스를 켜서 이쪽이 1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0이라서 여기를 킨다는 거는 얘가 0이 들어가서 엠모스를 끄고 피모스를 키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지금 어때요? 0.4V까지밖에 못 내려가면 여러분 이거 애매해져요. 예, 애매해진다고요. 예, 아시겠죠? 여기는 0.5, 여기는 0.4. 예, 두 개 흐르는 전압이 큰 차이가 없어서, 예, 사실상 얘가 이게 뭐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진다, 그걸 두 개를 확 구분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랑 다르게? 여기가 0V일 때랑 다르게 완전 켜지고 완전 꺼지는 거잖아요. 얘는 애매하게 꺼지고 얘는 또 애매하게 켜지고, 이러면 여기 전압이 제대로 공급될 리도 없고, 둘 다 트랜지스터가 꽤 큰 전류를 흘려서 여기 숏서킷 커런트가 흘러가지고 파워가 굉장히 낭비가 돼요. 그래서 전압, 시그널,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 플러스 파워도 줄줄 새고,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예상되지 않거나 혹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피모스랑 에모스를 스위치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추후에 배우기로 하고요. 걔를 여러분 패스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모스 하나, 에모스 하나를 스위치 목적으로 쓰는 거를 에모스 패스 트랜지스터, 피모스 패스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리미테이션을 잘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그러면 이거 말고, 얘는 이렇게 불완전한 애 말고 0이나 1을 완벽하게 둘 다 잘 전달하는 방법 없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트랜스미션 게이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게이트. 자,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배우기 전에요, 여러분 요 VTH 드랍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뤄봤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이오드 커넥티드 모스펫이 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설계된 트랜지스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엠모스 피모스가 보통 이렇게 이쪽이 반대쪽에 그라운드랑 혹은 VDD로 연결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자, 얘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원래 0V였다가 제가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가 0.9V라고 하면 여기가 0.4V까지 0.5V까지 올라가고 멈춰요. 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엠모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원래 여기 캡이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0.9V였다고 하면 얘가 0.4V까지 내려가고 멈춰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엠모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피모스는 각자 해보세요. 원래 0.9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VGS가 어떻게 돼요? VTH보다 크죠? 그쵸? 0.9일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요. 그럼 전류 흐르면 여기 있는 차지를 점점 빼겠죠? 그쵸? 전류를 흘려서 그라운드 쪽으로 내보내면 0.9가 0.8이 되고요. 0.8이 0.7이 되고, 그러다가 언제까지 떨어져요? 이 노드가 요 조건이 더 이상 아닐 때까지. 그래서 0.4V가 되면 어떻게 돼요? 뚝뚝뚝 해갖고 갑자기 얘가 툭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되죠. 이 피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다가 처음에 신나서 여기가 0V라고? 이거 지금 만땅으로 켜져 있네 하고 전류가 엄청 크게 흐르다가 점점 전류가 안 흘러서, 그쵸? 요렇게 0.5V까지 혹은 0.4V까지 요렇게밖에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런 거를 피모스를 요렇게 여기 드레인이랑 게이트를 묶은 거를 다이오드 커넥티드 피모스라고 부르고요. 엠모스도 마찬가지로 드레인이랑 게이트를 묶은 거를 다이오드 커넥티드 엠모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자, VDD를 걸어주면 일로 전류가 언제만 흐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여기를 A 노드라고 하고 여기를 B 노드라고 할게요. 그럼 VAB가 언제일 때만, VTH보다 클 때만 전류가 흘러요. 얘도 이쪽이 A, 이쪽이 B일 때, VAB가 언제일 때만, VTHM보다 클 때만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그거 아니면 전류가 안 흘러요. 자, 다시 말해서 전류가 어떻게 생기냐면 VAB가 각각 트랜지스터에 VTH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걔보다 클 때만 전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해서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오드가 뭔지 아세요?
다이오드는 양쪽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 트랜지스터인데 얘가 특정 전압 이상에서만 전류가 확 흐르고요. 양단의 전압이 특정 전압 이상일 때, 그리고 특정 전압 이하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소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드, 이렇게 노드를 게이트랑 드레인을 쇼트시키면 피모스랑 엠모스펫에서 마치 다이오드처럼 동작을 한다 그래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모스펫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추후에 반드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명칭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0하고 1 있잖아요. 그 0하고 1을 둘 다 잘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야, 피모스는 1을 잘 전달하잖아. 엠모스는 0을 잘 전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을 패러럴하게 연결하면 되잖아. 평행하게 연결해서 요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자, 그러면 X는 1일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둘 다 켜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A가 1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즉 0.9V였으면 1로 이렇게 전류가 메인리 흐르는 거고 1로는 전류가 잘 사실 안 흐르는 거예요. 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A가 0이면요. A가 0이면 0V가 되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사실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쵸?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야, 피모스는 1 잘 제대로 전달 못해. 피모스는 1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 그걸 여러분 스트롱 1이라고 불러요. 피모스가 전달하는 1을 스트롱 1. 그리고 피모스가 전달하는 0은 뭐라고 부를까요? 위크 제로라고 불러요. 혹은 디그레이디드 제로. 왜 디그레이디드예요? 여러분 0 대신 0.4V로 깎인 거를 제대로 된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엠모스도 마찬가지죠. 스트롱 지로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스트롱 0이라고 부르고 혹은 위크 1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0일 때는 엠모스가 제대로 일하는 거고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피모스가 일해가지고 열일해가지고 Y에다가 1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고요. 여러분 1 전달할 때는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A가 1일 때는 피모스만 있어도 되는데 얘가 혹시 몰라서 0일까봐 엠모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A가 0인 게 만약 고장되면 엠모스만 있어도 되는데 혹시 모를까봐 A가 1일까봐 그래서 피모스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걔를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이렇게 패러럴리 연결한 이유는 뭐예요? 야, A가 뭔지 모르잖아.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 그거 두 개를 다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패러럴리 연결한 거고 1일 때는 피모스만 동작하고 0일 때는 엠모스만 거의 동작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피모스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뭐냐면요. 시그널이 이렇게 결국은 로스 없이 VTH 드랍 없이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A가 0.9V면 0.9V가 다 넘어가요. 누구에 의해서? 피모스에 의해서. 0V면 0V가 다 넘어가요. 누구에 의해서? 엠모스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스위치 구현했어요. 보통 우리 스위치라는 걸 어디다 쓸까요? 우리가 스위치가 언제 필요해요? 자, 언제 필요하냐면요. 바로 자, 어떤 패스가 특정 조건에서만 연결돼야 될 때.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 조건 아닐 때는 끊어져야 될 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특정 조건에 제가 요거랑 요 노드가 연결돼야 돼요. 그럼 요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요거 스위치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맺고 끄짐이 확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끊어질 땐 끊어져야 되고 내가 끊어질 때 끊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결하고 싶을 땐 연결하면 돼요. 왜요? 왜 끊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연결할 거였으면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셀렉티블리 우리가 원할 때만 연결하는 거니까 그 끊어지는 거 원할 땐 또 제대로 끊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스위치가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이 넷 중에 한 놈한테만 연결되게 만드는 스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이 서킷 4개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자, 요 X 서킷의 인풋으로 한 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는 얘만 들어가고 어떤 조건에서는 얘만 들어가고 어떤 조건에서는 얘만 들어가고 어떤 조건에서는 얘만 들어가고 여러분 총 4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S라는 시그널로 제가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얘가 2bit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00일 때는 맨 위에 거, 01일 때는 두 번째 거, 10일 때는 세 번째 거, 111일 때는 네 번째 거 연결하려면 스위치를 어떻게 구현하면 돼요? 자, 바로 이렇게 구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위치로 구현하는 거의 장점이 뭐예요? 제가 이거 연결 안 될 때는 끊어져가지고 나머지한테 운명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끊어질 때는 얘가 이쪽의 영향을 얘가 아무리 난리쳐도 이쪽의 영향을 막아줌으로써 다른 놈들이 이 노드의 볼티지 혹은 전압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이 더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얘 한번 보세요. S가 10일 때 말고는 얘가 딱 끊어져갖고 아무 미련 없이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셋 중에 한 놈이 이 노드의 전압을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동작하는 회로 기존에 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요렇게 동작하는 회로를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인풋이 4개가 있어요. 요 사다리 걸 보세요. 인풋 4개 중에 제가 원하는 놈만 한 놈만 요 아웃풋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놈을 뭐라고 불러요? 자, 걔를 바로 먹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멀티플렉스 혹은 먹스라고 부르고요. 자, 4개 중에 한 놈만 연결돼요. 누구에 따라서? 셀렉트 시그널의 값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셀렉트 시그널이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자, 내가 00일 때 말고는 나머지가 선택되도록, 01일 때 말고는 나머지가 걔네들을 운명을 결정하도록, Y노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제대로 끊어줘야 되고, 내가 00일 때 또 목소리를 낼 땐 제대로 내야죠. 00일 때 내가 결정하고 나머지 너네들은 다 열어줬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위치 뭐로 구현하면 됩니까? 우리 트랜스미션 게이트 배웠으니까.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00일 때,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피모스일 때는 요게 1일 때 얘가 0 되면 되니까 여기다 그냥 반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0일일 때, 10일 때, 그리고 11일 때. 이렇게 해서 구현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셀렉션 시그널은 저 서킷은 어떻게 구현하면 돼요? 만약에 S0, S0 있으면은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인버터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S0 바고 여기는 S0고 그냥 여기 S1 바고 여기 S1이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낸드 인버터 만들어서 낸드에는 요놈이죠. 그쵸? 인버터는 요놈이죠. 이거를 이제 네 놈에 대해서 다 반복해주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여기랑 요거를 낸드에서 이게 이놈이죠. 그리고 이게 이놈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반복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먹스를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구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요. 끊어질 때 딱 끊어져가지고 나머지 애들이 운명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때는 내가 딱 강하게 목소리 내갖고 0 혹은 1을 확실하게 전달해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도 사실은 시그널 전달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시모스 인버터도 어쨌든 시그널을 뒤집긴 뒤집지만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걔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래서 스피드랑 여러분 시그널 인티그리티라는 건 시그널을 그 값 자체를 제대로 디지털 값 사실 0이면 0, 1이면 1 그거를 순수하게 노이즈에 영향 없이 잘 전달하느냐 요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그걸 잘 실제로 시모스 인버터 일반적인 인버터보다 잘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뭐냐면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만약에 쓰면요 스피드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다음 뭐예요?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면은 노이즈 센시티비티가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노이즈에 대한 로버스티니스,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져서 좀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노이즈에 대해서 약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RC3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야, 왜 트랜스미션 게이트 쓰면 더 느려질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 RC3 보면은 얘는 요렇게 우리가 엘모 딜레이 결정된다 볼 수 있죠. 혹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요거 R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R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딜레이가 커지네. 그쵸? 그리고 이 캡이 크면 클수록 이 노드의 딜레이가 커지네. 요거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제 당연히 아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시모스 인버터 있잖아요. 요 회로를 RC3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셨잖아요. A는 요거는 이제 0일 때 얘가 연결되는 거고 1일 때 얘가 연결되는 거니까 요렇게 각각 MOS, PMOS를 구현하실 수 있고 각 노드의 캡이 요렇게 소스 드레인하고 요렇게 달리는데 이쪽은 제끼고 얘네들 이렇게 4개 합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노드 합친 요 A 바 노드 있잖아요. 이 노드의 전압이 바뀌어서 0이 되면 얘를 키고 1이 되면 얘를 키는 넥스트 스테이지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를 또 다시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별게 아니고 제가 요거 4개 합친 거고 A가 0일 땐 얘가 연결되는 거고 A가 1일 땐 얘가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A가 1이 연결돼서 얘가 A바가 0이 되면 얘가 연결되는 거고 A가 0이어서 A바가 1이 되면 얘가 연결돼서 Y가 다시 0으로 되는 거고 요거를 간단하게 RC3로 표현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면 RC3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미션 게이트 쓰면 RC3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트랜스미션 게이트 썼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있는데 자, B랑 B 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말한 MOS고요. 요 인버터고요. 인버터에 B가 0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B가 0이게 되면 이쪽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뭘로 바꿨어요, 제가? 저항으로 바뀌고 이렇게 양쪽에 캡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캡은 기존에 인버터에서도 있었어요. 그쵸? 요거 인버터 드라이브 할 때 여기 캡이 있었어요. EC 있었잖아요. 그쵸? C가 만약에 요거 CC라고 하면 W 만약에 이거 W 그래서 이쪽으로 보이는 캡, 이쪽으로 보이는 캡 하면 여기 CC 하면 이렇게 EC 있었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CC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데 여러분 요 Y를 드라이브 할 때 자, Y를 1로 보내거나 혹은 Y를 0으로 보내거나 할 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R을 2번 통과해서 가야 돼요. 잠깐. 그래서 여러분 요걸 회로를 정리해서 좀 더 깔끔한 버전에서 보면 B가 0일 때 Y를 1로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R을 2번 통과해서 가야 돼요. 아니 이게 뭐야?
아까 여기서는 y는 1로 만들 때 a바가 0이면 요거 하나만 통과해서 파워 레일에 연결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딜레이가 r 곱하기 c인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딜레이가 r 곱하기 c 더하기 2r 곱하기 c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더 길어지잖아. 야, 여기 r이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면 이거 더 길어져.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캡 이렇게 해갖고 여기 엘모 딜레이 구하면 더 길어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 트랜스미션 게이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파워 레일이라는 게 여러분 그라운드 혹은 VDD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라운드 혹은 VDD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VDD 혹은 요 그라운드 레벨로 연결된 R 있잖아요. 예, 그쵸. 연결된 R이 추가가 돼요. 시리즈로, 직렬로. 트랜스미션 게이트 쓰면. 맞죠? 자,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비교해보세요. 얘는 어때요, 여러분? 요쪽에서 바로 VDD, 트랜지스터 하나 통과해서 VDD 공급해주거나, 트랜지스터 하나 통과해서 그라운드랑 연결해주거나 이건데, 얘는 어때요? 트랜지스터 2개 통과해서 VDD로 연결해주거나, 트랜지스터 2개 통과해서 그라운드로 연결해주니까, 얘는 R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 R이 커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럼 R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R이 커지면 결국 딜레이가 커질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100%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A가 1이에요. 그럼 A 바가 0이잖아요. 지금 A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A 바가 0이면 얘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니까 그냥 R 곱하기 C네. 근데 어때요? 내가 여기가 B가 0이면 여기 이렇게 있고 2R C 더하기 뭐 RC 이렇게 되잖아요. 3RC네. 오마이갓. 이렇게 느려진다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여긴 어때요? A 바가 0이 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A 바가 0이 돼서 그게 다시 이걸 키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와갖고 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뒷단의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면서 손해가 막심해져요. 왜? 얘는 R 하나로 차징하는 게 아니고 2R로 차징하기 때문에 이 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훨씬 불리해지고 느려지고 제가 아까 말한 시그널 스롭도 훨씬 안 좋아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웨이브폼으로 보시면 만약에 여기 제가 Y노드라고 하면은 이 Y노드는 그냥 이렇게 됐다면 요 밑에 있는 Y노드는 제 생각에 얘가 먼저 올라가긴 한다만 이렇게 느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과장돼서 그랬지만. 자, 그래서 뭐예요? 트랜스미션 게이트 왜 이렇게 느리게 올라간다고? 여기 이렇게 R로 시리즈로 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얘는요, 여러분 게이트로 들어가서 이 게이트로 한 트랜지스터 하나만 파워레일랑 Y노드 사이에 있는 환경에서 바로 이렇게 공급해준다면 얘는 뭐예요? 야, 너 지금 B 바 1로 올리는 거 고생했는데 Y까지 좀 올려줘.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패스할게. 이거잖아요. 그쵸? 얘가 내가 이렇게 안에 보이게 할 테니까 이 Y노드 캡까지 보이게 할게. 미안한데 나 저항도 있어. 네, 난리 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느려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요 R이 이렇게 추가되는 엘모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 확실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 패스 여기 트랜스미션 게이트 이쪽 캡 크면 난리 난다 이거야.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캡이 굉장히 크면 어쩌려 그래?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얘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씀으로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 인버터 생각해 보시면 요게 R이 이렇게 두 개가 직방으로 달리는 거잖아. 이거는 피모스, 인버터에는 피모스에서 온 거, 이 R은 트랜스미션 게이트에서 온 R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된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 트랜스미션 게이트의 어떤 한계점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다른 한계점. 제가 아까 스피드 말고 노이즈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인버터는요. 놀랍게도 노이즈에 대한 어떤 내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왠지 아세요? 보세요. 제가 요거 여러분 일단 이 그림 요거 밑에 거 무시하시고 요 위에 것만 한번 그림 보세요. 어때요? 자, 제가 만약에 VDD가 공급 전압 3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인버터가 3V 인풋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 인버터가 0V 인풋을 딱 걸렸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얼마요? 3V 0V. 여기 왼쪽 회로 보시면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3V가 아니고요. 2.5V가 걸리나 0.5V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버터는요. 보세요. 제가 여기 2.5V를 걸잖아요. 그럼 여기 3V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VSG가 0.5V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얼마? 2.5V죠.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스틸 얘는 아직 0V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0.5V 해봤자 이거 VTH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위에는 아직 빵빵하게 피모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얘는 스틸 3V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뭐냐면요. 얘는 인버터라는 건요. 3V 대신 2.5V가 걸려도 그대로 0.5V를 내줘요. 0에서 0.5V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얘가 3V에서 미동도 안 해요. 이 VGS-VTH 한번 비교해보세요. 몇 배 차이 나나.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계속 가요. 2V, 1V 이때도 거의 3V, 0V.
그러니까 인버터는 바보예요. 뭐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출력을 0 혹은 3V밖에 낼 줄 모르는 바보예요. 근데 그나마 어디 중간쯤 오면, 인풋이 중간에 오면, 그러면 이제 애매한 전압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예요. 인버터의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라 그래서 인버터는요 웬만하면 출력이 3V나 0V로만 가요. 근데 애매한 전압 있죠. 막 1.5V 근처. 중간쯤 이상에선 중간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1.5V가 거의 1.5V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 취급하지 않기로 해요. 그거 말고 웬만해선 극단적으로 가요. 언제 얼마나 기다리면 무한대 시간 기다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무한대 시간 기다렸을 때 본 거 요거를 여러분 DC 캐릭터리스틱이라 그래요. 예, DC 그래서 인버터의 DC 캐릭터리스틱은 웬만하면 0 혹은 3V 극단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 극단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인버터의 인풋에 조금 이렇게 노이즈가 끼더라도 여러분 이런 거 다 노이즈죠. 디지털 서킷에서 2.5V, 2V, 1.8V 이런 거 노이즈잖아요. 3V나 0V만 나와야지. 이런 노이즈가 살짝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걔가 다시 원래 3V, 0V로 다시 픽스가 돼요. 고쳐져요. 그래서 걔를 리스토어링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버터는 여러분 리스토어링 하는 피처가 있어요. 네, 노이즈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인버터가 A 바를 입력으로 받고 얘는 트랜스미션 게이트예요. 둘 다 입력을 이렇게 받고 A바 B바로 받아서 Y를 출력으로 내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얘가 예를 들어서 3V에서 2V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0V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근데 여러분 얘가 0V에서 만약에 0.5V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 해볼래 해갖고 그래? 그럼 나도 얘도 0.5에서 0V로 바뀌어요. 0.5V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주는 애고요. 여러분 디지털 서킷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 누가 더 좋아요? 대부분 왼쪽이 좋아요. 물론 오른쪽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의도적으로 구현해야 될 수도 있지만 왼쪽이 좋아요. 디지털 시그널 입장에서는. 그쵸? 얘는 노이즈니까. 그래서 어때요? 노이즈 센시티비티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다? 트랜스미션 게이트보다는 인버터가 더 좋고, 다시 말해서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쓸 때는 이 노이즈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노이즈를 그대로 뒷단에 전달한다는 단점이 있다.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스피드나 노이즈 이슈가 트랜스미션 게이트에서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